오늘 우리 K증시는 7월 3분기 그리고 하반기 스타트를 맞이해서 삼성전자만 제외하고 대형주들 대부분이 매도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니 뭐 현대차는 지난 6월 한 달 내내 열심히 달렸으니까 오늘 조금 휴게소에 들려서 쉬어간다고 볼 수 있지만 도대체 네이버는 뭡니까? 여기는 진짜 무슨 브레이크 고장난 트럭이 내리막길 가듯이 진짜 어쩌다 한번 앞차 갖다 박을 때 잠깐 서는 것 같다가 오늘 같은 날은 또 이유도 없이 그냥 또 꼬라박네요. 참 근데 여기 제가 있는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밤, 그러니까 아까 한국 시간 월요일 개장 바로 직전에 갑자기 바이든이 대선 후보를 사퇴할 거라는 그런 찌라시가 돌았는데요. 정작 미국 선물은 크게 동요를 안 했지만 우리 K 증시가 또 개장 초반 여기에 눈치를 보면서 막 움찔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빌 오라일리라는 미국 보수 매체죠. 그 폭스뉴스의 전 앵커 겸 현재 오라일리닷컴 운영자가 본인 트위터에다가 바이든이 자진 사퇴를 결심한 이유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민주당 내부에서 앞으로 트럼프랑 TV 토론할 때마다 바이든이 계속 박살 날 거고, 또 그러면 당연히 당선 가능성도 같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번 그 첫 TV 토론 이후 후원금이 완전히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찌라시에 불과하지만 만약에 진짜 바이든이 자이든 타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다른 사람을 나는 이제 대신에 밀어주겠다. 그래서 뭐 우리로 치면은 대선 캠프 선대 본부장 같은 걸 맡는다.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현재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하고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이 이제 투톱으로 한 명이 대통령 또 한 명이 부통령 이렇게 후보로 나올 공산이 가장 큰데, 근데 아직 이 두 사람은 뭐 여론조사를 보나 아니면 뭐 인지도를 보나 트럼프한테 본선에서는 게임이 안 될 겁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 K증시는 지금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에 발이 묶여가지고 아까 개장 전에 동시호가에 코스피 2800 딱 찍힐 때도 다들 막 야 7월 스타트 좋다 이랬는데 정작 이분들은 별 감흥이 없어 보였는데, 여기다가 지금 트럼프가 정말 파죽지세로다가 다음 미국 대통령 당선에 바짝 다가서다 보니까 뭐 인지상정이죠. 아무래도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조금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IRA 보조금이 또 취소가 되니 어쩌니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거는 제가 언제 시간 될 때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난 미국 셧다운,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이 안 돼서 미국 정부가 문을 닫는다고 그 상황에서도 그 IRA 보조금 예산만큼은 절대 삭감되지 않는다고 제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결국 맞았잖아요. 하여튼 이 IRA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삭감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언제 시간 내가지고 마련할게요. 하여튼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이제 미국에 와 있는데, 현재 여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유하는 기사가 바로 맥킨지의 모빌리티 컨슈머 펄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공유를 해보면은, 여기 서베이에 응답한 전기차 오너 46%가 다음 차량을 살 때는 내연기관차 혹은 최소 하이브리드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나와서 지금 화제가 된 건데, 글쎄요, 사실 그 어떤 소비자의 선택에도 이런 만족도라는 완전히 원초적인 요소 외에 다른 어떤 강요도 이제 끼어들 수가 없는 거고요. 당장 우리만 해도 툭하면 뭐 노제팬 한다고 당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 유니클로, 토요타, 렉서스 불매운동인데 결국 나중에 어떻던가요? 그렇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은 결국은 본인이 결정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쪽으로 회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거기 언급되는 뭐 개념이랑 일맥상통하는데, 근데 이 전기차의 경우는 아무리 뭐 친환경이고 탄소 중립이고 혹은 뭐 지구를 사랑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전기차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감투를 씌워주려고 해도 정작 타는 사람이 불편하니까 시장에서의 평가는 뭐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맥킨지 보고서에도 보면은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의 27개국부터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호주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100명 중에서 47명이 다음번에는 전기차 안 사겠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이 중에서 3분의 1은 충전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지비가 너무 비싸다는 응답도 이제 있었는데, 이거는 당장 뭐 기름값은 안 들어도 충전하는 데 드는 전기요금은 자꾸 올라가죠. 또
전기차의 경우는 보험료도 좀 높고 거기다 또 리셀 밸류라고 하는, 그러니까 차량을 되팔 때 가치가 너무 많이 깎인다,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호주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거는 이제 거기는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고 이제 크다 보니까 주말에는 막 여기저기 몇 시간씩 차 몰고 캠핑도 다니고 이러는데, 이렇게 이제 장거리 여행을 갈 때 또 그놈의 충전소 때문에 그 동선을 거기 맞춰야 되는 게 너무 귀찮다는 응답이 또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이것도 얘기하니까 예전에 생각나는 게, 한창 그 90년대 후반에 인터넷 버블 막 그 난리였을 때, 그때 심지어 코스닥이 최고치가 2998포인트인가? 하여튼 당시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먼저 3000포인트 시대 연다고 막 난리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작전주 가운데서 냉각 캔 기술 개발했다고, 이게 MBC 9시 뉴스까지 나왔었던 그 종목이 있었는데, 뭐 당연히 코스닥 상장사였고 이름이 미래와 사람인가 뭐 하여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 음료수 뭐 콜라캔 같은 데다가 이 냉매를 딱 장착을 하는 건데, 그럼 이걸 캔을 딱 따는 순간 바로 영하 50도까지 이제 냉각이 되는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막 난리였거든요. 당시 주가도 한 열 몇 배 갔어. 3,000원에서 5만 원을 갔나 막 이제 그랬었죠.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냉각이 되기는 되는데 제조 단가가 당시에 음료수 캔 하나당 10,000원이 넘었어. 그래서 아니 그때 당시에 치킨 한 마리에 페리카나 처갓집 뭐 이런데 배달까지 8,000원 9,000원 받을 텐데, 그냥 치킨 한 마리 시키면은 차가운 콜라 공짜로 갖다 주는데 과연 그 콜라 하나만을 냉각된다고 해서 10,000원 넘게 주고 사 먹을 수요가 있겠냐, 이렇게 되면서 또 결국은 사단 나고 뭐 또 거래 정지되면서 곡소리 나고 나중에 검찰 고발 돼가지고 그 중에서 주범은 해외로 날르고 뭐 나머지는 감옥 가고 뭐 난리였어요. 근데 지금 전기차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원래 이제 뭐든지 초창기에는 어떤 허들이 다 존재를 하는 거고, 그걸 넘기까지는 좀 냉정한 소비자들의 평가가 시장을 형성하는 가장 큰 재료인데, 이 전기차의 경우는 이제 지난 코로나 때 우리가 다 환경을 오염시킨 탓이다, 지구 온난화를 방치하다가 이렇게 이상기후가 오고, 그런 과정에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독성의 바이러스 변이도 생겨난 거다, 이렇게 막 자책을 하면서, 근데 이건 뭐지? 국뽕도 아니고 뭐 환경뽕? 환뽕? 하여튼 이런 게 이제 뭐 테슬라를 비롯해가지고 전기차를 너무 과도하게 펌프질을 해버린 거죠. 막상 당시에 뭐 시중에 돈도 넘쳐나겠다, 그냥 뭐 비이성적인 소비에 있어가지고 좋은 핑계거리도 이제 일부 작용을 했다고 봐요, 전기차에. 그러다가 이제 다시 고급 리사이클 시작되고 시중에 돈줄이 마르면서 그런 거 이제 다 선동이었고, 살 사람은 진짜 스마트 컨슈머로 판단을 다 알아서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쪽에 한번 정신적인 사치였다? 막 그때 그랬잖아. 뭐 아트테크라고 해서 뭐 MZ세대 뭐 10대 20대는 뭐 미술품 뭐 투자에 나선다고 어쩌고 막. 그래서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뭐 위메이드 이런 거 봐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각성을 하기 시작하고, 또 그런 이제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한번 크게 뒤어보니까 역시 투자는 부동산만 한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서울 시내 아파트 값이 다시 또 신고가 갱신하는 지역이 많이 늘어났고, 지금 뭐 고금리고 뭐고, 그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80평짜리가 신고가 115억 찍혔더라고요. 이거 그냥 실거래가로 거래된 금액이 공개된 거예요. 115억이 지금. 그건 걱정하지 마. 아주 무방비 있어. 런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4년이라는 이 2024라는 숫자도 아직 눈에 안 익었는데 벌써 절반이나 지났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는 도대체 뭘로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이제 약간 긴장 상태인데 우리는.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는요, 우리로 치면 약간 추석 연휴 그 주간처럼 여기 현지 분위기는 상당히 좀 들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번 주 목요일 7월 4일 그 유명한 줄라이 4스 인디펜던스 데이, 즉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거든요. 당장 이제 수요일 미국 증시는 오전장만 개장을 하고 목요일은 아예 휴장이고, 그 다음 이제 금요일도 중간에 껴있다 보니까
아예 이날 하루 그냥 휴가 내고 쭉 연휴로 붙여가지고 막 수목금토일 이렇게 쉬는 직장인들도 많습니다. 그럼 우리 K증시의 경우는 항상 추석이나 설 연휴 주간에는 현금 확보 수요랑 또 그 할리데이 리스크 때문에 대체로 약세였던 이런 현상이 그럼 미국에도 나타나는 건가? 그래서 제가 통계를 확인을 해봤는데 1950년부터 작년까지 집계한 결과 미국의 코스피라고 할 수 있는 S&P 500 지수가 독립기념일 전주부터 쭉 약세였다가 마침내 독립기념일 이틀 전부터 반등 시작해가지고 독립기념일 바로 다음 거래일에 상승폭이 가장 컸고 그 뒤로는 역시 독립기념일 휴장 전보다 후반이 더 좋았다.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거를 우리 K증시에 적용을 하면은 또 결국은 떨주 몰팔이죠. 독립기념일 전후로. 그럼 이제 미국 독립기념일 바로 전날까지는 매수 찬스가 유효한 거고 대신에 미국 독립기념일 다음 거래일에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그 다음 독립기념일 두 번째 거래일은 또 약간 그 눌림목 약세니까 이때 다시 바이온 딥으로다가 저가 매수하면은 그 뒤로 또 한 3거래일 내로 차익 실현의 기회가 올 수 있죠. 그럼 이제 이번 주는 화수목 다 매수 찬스로 활용 가능하고 금요일날 우리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날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역시 주 초반에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데 대신에 바로 독립기념일 바로 이틀째 날 우리한테는 화요일이 주간의 저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냥 단순 적용할 때 뭐 이렇다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요즘은 사실 우리가 먼저 상승이든 조정이든 먼저 한 다음에 밤에 미국이 거기에 따라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이제 나오니까요.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요즘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주가 따라서 살짝 주춤하는 사이에 외국계에서는 진짜 못 먹어도 고를 외치고 있는데 오늘은 HSBC에서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기존 26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 이 정도면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HBM3E 납품 계약을 튼다고 해도 SK 하이닉스 매출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라는 이런 자신감이 밑바탕에 있는 것 같죠. 그 다음 이제 맥쿼리 증권이 오늘도 또 하락한 네이버 목표가 24만 원의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로 어쩐 일인지 콜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JP 모간이 요즘 또 핫한 K뷰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내놨는데 먼저 한국 콜마에 대해서는 2분기 국내 사업은 전년 대비 20% 가까이 성장할 걸로 보이지만 다른 지역과 사업에서는 여전히 성장 모멘텀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중기 관점에서 봤을 때 평균 판매가 인상을 기대하고 또 인디 고객사 브랜드가 생산 효율성 개선으로 히어로 상품이 되면서 아웃소싱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 우려가 완화될 거라는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국콜마 영업이익은 30% 이상 성장할 걸로 전망한다. 거기다가 미국에서 K뷰티의 인기는 여러 인디 브랜드가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계속 유지가 될 걸로 전망을 한다고. 그래서 한국콜마 목표가를 기존 6만 5천 원에서 이번에 7만 7천 원으로 상향을 하고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로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맥스에 대해서는 2분기 가장 큰 성장 기여는 한국 시장으로 전년 대비 24%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여기도 역시 인디 브랜드의 강력한 주문 모멘텀을 처리하기 위한 신규 공장 증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또 JP모간이 주목합니다. 그 다음 이제 중국의 경우는 지난 광군제 실적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정도 성장에 그칠 것으로 대신에 여기 코스맥스도 역시 미국 왕서방 아니지 여기는 양서방이지 양서방이 또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현재 K뷰티의 미국 진출이 구조적으로 진행 중인데 아직도 초기 단계라고 보면은 코스맥스는 선제적인 생산 능력 증설로 수주 모멘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기존 18만 원에서 이번에 21만 5천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로 콜했습니다. 다음 이 JP모간이 최근 뉴진스와의 협업을 공개한 크래프톤에 대해서 분석하기를 이번 뉴진스 협업 재료가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6% 상향에 기여는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부정적인 이슈들 뭐 이를테면은 그 아이템 확률 여기에 대한 뭐 부정확성에 대한 환불 시비 그리고 뉴진스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옵션 제한에 대한 사용자 반발 이런 것들에 이제 역풍이 우려된다. 그러나 JP 모간은 오히려 이런 최근 노이즈에 대해서 실제 크래프톤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과장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크래프톤 목표가 33만 원의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를 내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역시 요즘 화제의 종목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폴란드 수출 회복에 힘입어서 2분기 영업이익은 2,2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2.5% 증가는 물론이고 컨센서스를 11.4% 상회할 것으로 노무라증권이 기대한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하반기에는 해외 신규 수주 계약 규모가 7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그리고 또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K증시에서 가장 뚜렷한 이 수혜주가 바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 시에는 특히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 그 방위비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그래서 결론은 K 방산 최선호주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픽하고 목표가를 기존 27만 원에서 이번에 28만 원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모간 스탠리가 카카오에 대해서 정말 모간 스탠리와 카카오의 조합은 진짜 무슨 폭력 남편과 바람 잘 피는 아내 같은 그런 조합이라고 그럴까? 하여간 K 주식에 대해서는 약점을 까발리는 게 특기인 모간 스탠리가 진짜 흠잡을 때가 천지인 카카오를 이번에 물었는데, 카카오는 3월에 새로운 경영진이 선임되었지만 아직은 전반적인 사업을 검토하고 그룹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에 있고, 주가 관점에서 볼 때는 전략적 방향과 이정표가 제시될 때까지 카카오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투자자의 인내심이 요구된다고.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의 AI 전략을 보면은 독점 모델 구축에서 벗어나서 오픈소스 모델 활용으로 완전히 전환할 것으로 본다. 근데 필요한 자본 집약도와 이 분야에서 미국 빅테크의 지배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은 이런 결정은 현실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AI, 이 모바일 메신저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많고 향후 도입될 새로운 기능들이 잠재적인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모간 스탠리가 얘기를 하면은 그 뒤에 까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결론으로는 근데 우리 모간 스탠리는 카카오가 단기간 내에 획기적이면서 새로운 AI 기능을 공개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콘텐츠 수익 약세와 AI 투자 증가만을 반영하면은 실적 추정치를 낮춘다. 그래서 카카오 목표가를 기존 6만 원에서 이번에 4만 8천 원으로 후려치고 투자 의견은 중립. 근데 다 아시죠? 지난 코로나 때 그놈의 마바라들이 뭐 우리 생활 주변에 늘 가까이 있는 기업, 그리고 독보적인 사업 구조를 가진 종목은 무조건 사면 돈 번다고. 그래서 그때 카카오 주가 원래 3만 원짜리였던 거를 10만 원 넘어가면서 그때도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에 넘어가가지고 막 15만 원, 16만 원에서도 매수한다고 달려들었었는데 결국 지금 4분의 1 토막입니다. 과연 원금 회복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나중에 언제 본전이 올지 또 수익이 나면 얼마나 날지 그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런 위험 자산에 내 진짜 그 피 같은 돈 그 재산권 행사를 모두 제한당하고 저당 잡히고 내가 번 돈 만져보지도 못하고 어디 갖다 쓰지도 못하게 묶여있는 이런 상태에서 내가 80 먹고 나서 카카오에서 수익 1% 10% 나면은 그때 가서 뭐 할 건데요. 그래서 돈이라는 게 내 맘대로 쓸 수 있어야 내 돈이지 어디 갖다 묶여있는 돈은 내 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식 사가지고 장기 투자, 가치 투자 묻어놓으면 무조건 뭐 부자 된다고? 근데 그 중간에 어떤 경우의 수는 전혀 말을 안 해줬다? 그건 바로 그놈이 업자라는 뜻이야. 그 기간 동안 내 돈, 나는 손도 못 대게 하고 지들끼리 잡아돌리면서 중간에서 수수료 빼먹는 그런 업자라는 소리라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이번 주 둘째 날 화요일이면서 또 7월도 둘째 날 7월 2일입니다. 내일 정부 일정에서 K조선테크 얼라이언스 개최하는데 여기 보도자료 제목까지 지금 미리 정해놓은 게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 요게 이제 내일 발표됩니다. 증시에서는 당연히 그 고부가가치 선박 그리고 친환경 선박이 주인공이죠. 다음 내일 과기부 보도자료 나올 게 차세대 원자력을 선도할 핵심 인력 양성 본격 착수 요건데 사실 원자력 기술이 이제 광범위하게는 양자 기술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일 우리 경제 지표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일명 KCPI가 나오는데 이제는 좀 식음료 인플레이션이 꺾일 때도 됐는데 그런 만큼 이번 이제 여름철 홍수나 장마 피해가 또 변수가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금 완전히 그냥 눈에 불 켜고서 막 감시하고 있으니까 증시에서도 이제 그쪽 테마가 유효하겠죠. 그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민간 위성 발사체 제조사 이노스페이스가 신규 상장을 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게임사인 시프트업이 공모 청약에 또 내일 돌입합니다. 그리고 내일 넥슨이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이 슈팅과 RPG 결합 게임 신작을 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밤 유럽도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나오는데 유로존은 이미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중에서 가장 먼저 금리 인하 사이클을 이제 돌입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도로 기어 올라오면은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좀 필요하겠고 그 다음 내일 미국에서는 5월 9인 이직, 일명 졸츠 보고서가 발표 예정인데 이게 평소에는 이제 A급은 아니고 B급 지표지만 마침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에 6월 고용 보고서하고 실업률 발표가 있다 보니까 이럴 때는 또 중요성이 커지겠죠.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